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재물이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된 말버릇 7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말버릇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씨가 된다라는 속담을 알고 있죠. 이 오래된 지혜는 사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를 넘어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 나아가 삶의 결과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난 항상 돈이 부족해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과 나는 풍요로움을 끌어당기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전혀 다른 재정적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과 기회, 그리고 우리가 취하는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물, 즉 경제적 풍요로움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언어의 힘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난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이는 우리의 말과 생각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적인 언어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말하고 특정한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 습관은 그들의 성공적인 마인드셋과 행동 패턴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7가지 말버릇은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반영하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이러한 말버릇을 의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도 더 긍정적인 재물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더 큰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사고방식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며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물이 따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7가지 말버릇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말버릇에 대해 이해하고 여러분의 일상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버릇들은 단순히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면화하고 여러분의 사고방식의 일부로 만들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재물이 따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말버릇은 바로 나는 할 수 있다입니다. 이 간단한 4글자는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 습관입니다. 이들은 어떤 도전이나 기회가 찾아와도 나는 못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기를 보이고 실패 후에도 빠르게 회복하며 궁극적으로 더 큰 성공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건 너무 어려워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건 도전적이지만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자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만들지만 후자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성공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초기에 거절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예를 들어 J.K. 롤링의 해리포터 원고는 12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학교에 3번이나 지원했다가 거절당했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헨리 포드의 유명한 말을 떠올려 봅시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이 맞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과 결과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버릇은 이런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도전과 성공, 실패의 경험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은 인생 후반기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맥도날드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레이 크록은 52세에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은 특히 재정적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이 자신감은 필수적입니다. 부자들은 나는 이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말버릇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3번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자신감과 행동 방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확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신념을 심는 과정입니다. 둘째, 일상 대화에서 어려워, 나 불가능해 라는 말 대신 이것은 도전적이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작은 언어적 변화가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형성합니다. 셋째,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이전에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왔어. 이번에도 할 수 있어. 라고 자신에게 상기시키세요. 과거의 성공 경험을 떠올리는 것은 현재의 자신감을 키우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넷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여 할 수 있다는 경험을 쌓아가세요. 성공 경험이 쌓일수록 더 큰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버릇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것을 넘어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는 기본 태도입니다.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회는 더 많은 재물로 이어집니다. 재물이 따르는 사람들의 두 번째 말버릇은 나는 감사합니다 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합니다.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풍요로움에 초점을 맞추죠. 이런 감사의 습관은 더 많은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감사의 태도가 단순한 정서적 상태를 넘어서 실제로 우리의 뇌 구조와 생리학적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성공한 사업가와 투자자들은 이런 감사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는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한 열쇠예요. 당신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긍정적인 것들이 당신에게 찾아올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며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리처드 브랜슨도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감사는 내가 매일 연습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그것은 내 삶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부자들이 감사에 이렇게 큰 가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감사가 부족함의 사고 방식에서 풍요로움의 사고 방식으로 우리의 초점을 전환시키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의 사고 방식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불안과 조급함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풍요로움의 사고 방식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함으로써 만족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에서 우리는 더 현명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고 기회를 더 잘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미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집, 가족, 직업, 건강 등 감사할 것이 많아요. 이런 것들에 매일 감사함을 표현하는 습관은 마음을 풍요로움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풍요롭다고 느끼는 마음은 더 많은 풍요로움을 끌어당깁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마음을 규칙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한다고 해요. 이것은 감사가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것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주변의 기회와 가능성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 레이더와 같습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대인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넓고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망은 사업 기회, 투자 정보, 경력 발전 등 재물을 창출하는 다양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감사의 말버릇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할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디를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좋은 날씨, 맛있는 커피 한 잔, 편안한 잠자리 등 우리가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습관은 매우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에 실패했을 때도 이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꿔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실패로부터 배울 점을 찾아 실제로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모든 어려움은 더 큰 좋은 일을 위한 씨앗을 품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지혜를 담고 있어요. 디즈니는 초기에 여러 번의 사업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경험에서 배운 교훈에 감사하며 결국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감사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마법과 같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버릇은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재물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재정적 현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켜보세요 할 때
더 많은 긍정적인 것들이 당신에게 찾아올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집, 가족, 직업, 건강 등 감사할 것이 많아요. 이런 것들에 매일 감사함을 표현하는 습관은 마음을 풍요로움으로 채워줍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마음을 규칙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한다고 해요. 이것은 감사가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것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할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디를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습관은 매우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에 실패했을 때도 이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습관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꿔줍니다. 월트 디즈니는 모든 어려움은 더 큰 좋은 일을 위한 씨앗을 품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지혜를 담고 있어요. 감사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마법과 같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버릇은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재물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재물이 따르는 사람들의 3번째 말버릇은 이것은 기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나 위기 상황에서도 항상 기회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것은 문제야 라고 말하는 대신 이것은 기회야 라고 말해요. 이런 사고방식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위기와 기회는 사실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위기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변화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중국어에서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의 2글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것은 동양의 지혜가 수천 년 전부터 위기와 기회의 불가분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으로서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해야 했지만 이 위기는 그가 미국에서 새로운 연구 기회를 얻고 궁극적으로 세계 역사를 바꾸는 과학적 돌파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 세계의 많은 성공 사례들도 이 원칙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 컴퓨터는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해고되는 위기를 겪었지만 그는 이 상황을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 중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픽사와 넥스트를 설립했고 결국 애플로 돌아와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회사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현대 경제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릅니다. 기술 혁신, 시장 변동, 글로벌 이벤트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기회입니다라는 말버릇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마인드셋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게 됩니다. 경력 변경, 건강 문제, 가족 구성의 변화 등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변화를 문제로 보는 대신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습관은 삶의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줄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변화를 경력의 끝이 아닌 새로운 모험의 시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직장을 떠난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파산한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에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을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기회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가들을 위한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고 5년 만에 그의 회사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만약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이 사업 기회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불황이나 시장의 변화도 새로운 투자 기회로 볼 수 있어요. 워렌 버핏은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요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을 기회로 보는 대표적인 예죠.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울 때 오히려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이는 그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라는 말버릇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으로 어떤 문제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을 해결책과 가능성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또한 일상 대화에서 문제가 생겼어 라는 표현 대신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했어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작은 언어적 변화가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매일 저녁 그날 발생한 문제나 어려움을 적어보고 각각에 대해 이것은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할수록 기회를 발견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해고된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벽돌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신념을 잃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갔어요. 여러분도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찾으세요.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입니다. 문제는 늘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입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라는 말버릇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가능성과 성장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은 더 많은 재물과 성공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오늘부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것은 어떤 기회를 담고 있을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세요.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불황이나 시장의 변화도 새로운 투자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다른 사람들이 탐욕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을 기회로 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천 방법으로 어떤 문제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을 해결책과 가능성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또한 일상 대화에서 문제가 생겼어라는 표현 대신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했어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러한 작은 언어적 변화가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해고된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인생은 벽돌로 머리를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념을 잃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라는 말버릇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가능성과 성장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더 많은 재물과 성공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재물이 따르는 사람들의 네 번째 말버릇은 어떻게 하면 될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라고 묻는 대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요. 이렇게 해결책에 집중하는 거죠. 이들은 불평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항상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토니 로빈스는 성공적인 사람들은 더 나은 질문을 하고 그 결과로 더 나은 답을 얻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질문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쌓아온 많은 경험과 지혜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질문은 여러분이 가진 이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내 경험을 활용해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컨설팅, 멘토링,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한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여러분을 건설적인 해결책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실천 방법으로 매일 저녁 오늘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을 해결책에 집중하게 만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해줄 거예요.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질문을 자주 사용해 보세요. 이는 불평 대신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저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이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혁신을 이끌어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말버릇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책과 기회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방식은 더 많은 성공과 재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재물이 따르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말버릇은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평생 학습자입니다. 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려고 해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배우고 있어 라고 말하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지식 경제 시대의 평생 학습은 단순한 미덕이 아닌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습을 멈추는 것은 뒤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찰리 멍거는 평생 배우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학습이 더욱 중요해요. 워렌 버핏의 오랜 파트너인 찰리 멍거는 90대의 나이에도 매일 수시간을 독서에 할애하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버는 방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학습합니다. 그들은 투자, 세금, 비즈니스 전략, 리더십,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현명한 재정적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은 다양한 투자 이론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을 달성해 왔습니다. 그는 지식은 복리로 쌓인다라고 말하며
매일의 학습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도 있습니다.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말버릇은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줘요. 평생 학습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능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단순한 좌절이 아닌 귀중한 학습 기회로 봅니다. 그들은 나는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 경험에서 배우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는 이를 나는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수천 가지 방법을 발견했어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학습 지향적 태도는 그가 마침내 성공에 이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매년 휴가 때 생각하는 주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책을 읽고 큰 아이디어를 탐구합니다. 그는 나는 항상 좋은 책을 찾고 있어요. 독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학습은 또한 겸손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함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으로 이어지며 이는 혁신과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이나 소셜미디어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늙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것을 배우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접근한다면 새로운 기회의 세계가 열릴 거예요. 워렌 버핏은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일 5시간, 6시간을 독서에 할애한다고 해요. 그는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내가 읽은 모든 책의 복합적인 결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학습자의 대표적인 예로 투자와 비즈니스에 관한 그의 지식은 끊임없는 독서와 학습을 통해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말버릇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으로 매주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이것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나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15분에서 30분이라도 독서, 팟캐스트 청취, 온라인 강의 수강 등 학습에 할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학습하는 것이 가끔 많은 양을 학습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세요. 투자와 재테크에 대한 책뿐만 아니라 심리학, 역사, 과학, 기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을 쌓으세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은 창의적인 연결과 통찰력을 제공하며 이는 재정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부터 배우는 태도는 매우 중요해요. 그들은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젊은 세대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접하세요. 실패나 실수를 경험했을 때도 나는 이 경험에서 배우고 있어 라고 말하는 습관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꿔줍니다. 매 실패와 도전 후에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고 배운 교훈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말버릇은 여러분의 마음과 가능성을 열어주고 변화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이러한 평생 학습의 태도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성공과 재물을 창출하는 기반이 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이 학습 지향적 태도가 여러분의 재정적 성공과 개인적 성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켜보세요. 돈은 매우 중요해요. 그들은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실패나 실수를 경험했을 때도 나는 이 경험에서 배우고 있어 라고 말하는 습관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꿔줍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는 이를 나는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수천 가지 방법을 발견했어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말버릇은 여러분의 마음과 가능성을 열어주고 변화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이러한 평생 학습의 태도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성공과 재물을 창출하는 기반이 됩니다. 재물이 따르는 사람들의 여섯 번째 말버릇은 나는 결정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단력이 강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또는 어쩌면 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결정했어 라고 말하며 확실한 의사 결정을 내려요. 이런 결단력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단력은 단순히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확실성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쥐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100%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도 과감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의사결정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는 매일 수천 개의 결정을 내리지만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결정들에 대해 의식적이고 명확한 접근 방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결정했습니다. 라는 말버릇은 이러한 명확성과 확신을 강화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결정은 행동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잡스는 매일 같은 옷을 입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결정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결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단력의 부재는 종종 기회비용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 결정을 미루는 것은 잠재적인 수익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우유부단함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키고 자신감을 약화시킵니다. 많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나는 결정했습니다라는 말버릇은 이러한 경험과 지혜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쌓아온 경험은 더 직관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기반이 됩니다. 심리학자 게리 클라인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패턴 인식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개발된 능력으로 명시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를 할지, 어디서 살지, 어떤 활동에 시간을 투자할지 등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유부단하게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말하면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한 비즈니스 리더들은 결단력 있는 의사결정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제프 베조스는 고속도로 결정 방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결정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쉽게 되돌릴 수 있는 2번 문, 결정과 되돌리기 어려운 1번 문, 결정. 그는 대부분의 결정이 2번 문 결정이므로 빠르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 결정은 직관과 분석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직관은
우리의 풍부한 경험에서 비롯된 무의식적 지식인 반면 분석은 체계적인 정보 처리입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 작은 결정부터 시작해 결단력을 기르세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빠르게 결정하거나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선택들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결단력은 결정 근육과 같아서 작은 결정을 연습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을 내릴 때 시간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투자 기회에 대해 금요일까지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명확한 기한을 정하세요. 이는 무한정 분석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나는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세요. 이런 습관은 여러분의 자신감과 리더십을 강화해 줄 거예요. 결정을 내린 후에는 그 결정에 의심하기보다는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때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혼자 서야 할 때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결정을 내리는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녀는 법조계에서 소수 의견을 자주 제시했지만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재정적 결정에 있어서 명확한 결단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은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요 라고 조언했어요. 이는 대중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원칙이라는 책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 사이에 사려 깊은 의견 불일치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맹점을 줄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말버릇은 여러분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결단력은 더 많은 성공과 재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오늘부터 결정을 미루는 습관을 버리고 나는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리고 이 말버릇이 여러분의 삶과 재정적 성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켜보세요. 버그는 때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혼자 서야 할 때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결정을 내리는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특히 재정적 결정에 있어서 명확한 결단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은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요 라고 조언했어요. 이는 대중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나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말버릇은 여러분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결단력은 더 많은 성공과 재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재물이 따르는 사람들의 7번째 말버릇은 우리 함께 해봅시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나 혼자 할게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하며 협력과 팀워크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적 태도는 더 큰 성공과 풍요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성공적인 부의 창출은 거의 항상 협력의 결과입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 모두 혼자서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공했습니다. 빌 게이츠에게는 폴 앨런이 있었고 워렌 버핏에게는 찰리 멍거가 있었으며 스티브 잡스에게는
스티브 워즈니악이 있었습니다. 협력의 힘은 단순한 1 더하기 1은 2의 공식을 넘어섭니다. 시너지 효과를 통해 1 더하기 1이 3, 4, 심지어 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술, 관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헨리 포드는 함께 모이는 것이 시작이고 함께 있는 것이 진전이며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성공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는 깊은 가르침이죠. 포드는 자동차 생산의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그의 팀과 함께 이룬 성취였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협력하고 서로 돕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함께 해봅시다 라는 말버릇은 우리의 사회적 본성과 일치하며 더 큰 행복과 성취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협력은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자에서도 이것은 중요한 원칙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실패의 위험이 크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위험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풍부한 인맥과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라는 말버릇은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자본은 재정적 자본만큼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파트너와 팀원을 찾는 데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기술적인 전문 지식이 부족했지만 스티브 워즈니악과 협력함으로써 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관계가 애플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대신 경험과 기술이 다양한 파트너나 동료들과 함께 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한 사람이 마케팅에 강하다면 다른 사람은 재무나 운영에 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의 결합은 더 강력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냅니다. 네트워킹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업 기회와 투자 기회는 공식적인 채널보다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합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라는 태도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천 방법으로 매일 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협력을 제안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또는 이 일을 함께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러한 개방적인 접근 방식은 예상치 못한 협력과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습관도 중요해요. 멘토링이나 코칭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지식 공유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 윈윈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네트워킹 이벤트나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강력한 네트워킹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링크드인과 같은 플랫폼은 전문적인 연결을 구축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존 맥스웰은 당신 혼자서는 당신이 여러 사람과 함께할 때 이룰 수 있는 것만큼 많은 것을 이룰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협력의 힘을 강조합니다. 맥스웰은 리더십 전문가로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협력적 태도는 또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뢰는 모든 성공적인 협력의 기초입니다. 특히 금융이나 투자에 있어서도 협력은 중요해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투자 그룹에 참여하거나
가족과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재정적 결정은 종종 감정적일 수 있으므로 다른 관점을 듣는 것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라는 말버릇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자원을 활용하고 더 큰 성공과 풍요로움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줘요. 이런 협력적 태도는 더 많은 기회와 재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오늘부터 나 혼자 할게 라는 말 대신 우리 함께 해보자 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 협력적 태도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재정적 성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켜보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 함께 해봅시다 라고 말하며 협력과 팀워크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적 태도는 더 큰 성공과 풍요로움을 창출합니다. 헨리 포드는 함께 모이는 것이 시작이고 함께 있는 것이 진전이며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성공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50대 이상이 되면 풍부한 인맥과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라는 말버릇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대신 경험과 기술이 다양한 파트너나 동료들과 함께 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실천 방법으로 매일 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협력을 제안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또는 이 일을 함께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멘토링이나 코칭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존 맥스웰은 당신 혼자서는 당신이 여러 사람과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는 것만큼 많은 것을 이룰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협력의 힘을 강조합니다. 특히 금융이나 투자에 있어서도 협력은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투자 그룹에 참여하거나 가족과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라는 말버릇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자원을 활용하고 더 큰 성공과 풍요로움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협력적 태도는 더 많은 기회와 재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재물이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된 말버릇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확신과 자신감의 표현. 나는 감사합니다. 풍요로움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 이것은 기회입니다. 문제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습관. 어떻게 하면 될까? 해결책에 집중하는 질문.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평생 학습의 태도. 나는 결정했습니다. 결단력과 행동력의 표현. 우리 함께 해봅시다. 협력과 팀워크의 가치. 이 말버릇들은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마인드셋과 행동 패턴을 반영하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내며 행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공자는 3가지 방법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성찰을 통해서인데 이것이 가장 고귀한 방법이다. 둘째는 모방을 통해서인데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셋째는 경험을 통해서인데 이것이 가장 쓰라린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말버릇들을 의식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를 모방하고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우는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나이는 인생의 풍요로운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으며 이제 이러한 말버릇을 통해 그 가치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7가지 말버릇을 반복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결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물의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리씨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실천 계획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첫째, 21일 말버릇 바꾸기 챌린지를 시작해 보세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약 21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이 7가지 말버릇을 소리내어 읽고 그날 하루 동안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우리의 뇌는 반복을 통해 학습하므로 이러한 일관된 연습은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21일 챌린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주, 매일 아침과 저녁에 7가지 말버릇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둘째 주, 매일 하나의 특정 말버릇에 집중하여 그날 최소 3번 이상 사용합니다. 셋째 주, 일상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이 말버릇들을 통합하여 사용합니다. 둘째, 말버릇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매일 저녁, 여러분이 어떤 말버릇을 사용했는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기록해 보세요. 이러한 자기 성찰은 새로운 습관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어떤 말버릇이 여러분에게 가장 효과적인지 파악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용한 말버릇, 이 말버릇을 사용했을 때의 상황과 맥락, 이 말버릇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일 더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말버릇. 셋째, 말버릇 파트너를 찾아보세요. 배우자, 친구 또는 가족 중에서 함께 이 도전에 참여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때 책임감과 지원 시스템이 있으면 성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파트너와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간 체크인을 통해 서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특정 말버릇을 사용하도록 서로 상기시켜 줍니다. 성공적인 경험과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 함께 토론합니다. 넷째,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모든 말버릇을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가지 말버릇에 집중하고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뇌과학에 따르면 작은 성취를 축하할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어 긍정적인 감정과 동기부여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나는 감사합니다에 집중하고 다음 주에는 이것은 기회입니다에 집중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말버릇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다른 말버릇들로 확장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옛 말버릇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탓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세요. 신경과학에 따르면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고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이때는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고 실패는 과정의 일부라고 상기시키세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환경을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환경에 이 말버릇들을 상기시키는 단서를 배치하세요. 예를 들어 컴퓨터 모니터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휴대폰 배경화면, 거울, 냉장고 등에 메시지를 붙여놓으세요. 이러한 시각적 단서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나 장소에 각각의 말버릇을 연결시키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출입문을 볼 때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를 생각하거나 컴퓨터를 켤 때마다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를 상기시키는 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7가지 말버릇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 되도록 하세요. 이것은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이러한 말버릇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표현될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행복과 성공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는 말하는 방식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오늘부터 재물이 따르는 말버릇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더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을 창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은 이미 큰 자산입니다. 이제 이러한 말버릇을 통해 그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고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